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서입니다. 2월 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산에서 바라보는 전경. 멋집니다. 네.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10군데나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3곳이었던가요? 7곳, 또 한 구데기 들어앉아 있는 곳 성서, 대곡이었던가요? 시지였던가요? 예, 기존 3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긴 앞두고 있나 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구 경북 12곳, 그중에서 대구가 무려 10곳, 대구가 무려 10곳, 이 많은 지역이 포함되는데요.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 저는 종상향을 해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크겠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방금 언급드린 이 10군데 지역, 10군데 지역 7곡을 위시하여 나머지 지역들을 살펴보시면은 거의 3종 주거 지역이에요. 아파트는 대구 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조그마한 아파트들도 찾아보면은 2종이 아니고 3종으로 거의 다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걸 150% 높여준다. 그럼 얼마나 높여준다는 말이야? 기존 용적률 상한이 200에서 300%입니다. 대구시 조례에 의하면은 대구에 조금 된 자료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략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상 3종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250%다. 그럼 250%에서 150%까지 상한선을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125가 더해집니다. 그러면 용적률은 375%. 와, 이건 놀랍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수준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 주머니에 돈 꽂아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성이 생길 것 같으냐라고 보면 불투명한 부분이 꽤나 있겠더라. 왜? 기존 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에 40에서 70%는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아마 임대아파트 아마 이런 게 들어오지 싶어요. 그러면 이 300 늘어나는 부분 125의 거의 절반 정도는 공공기여로 간다. 실질적으로 한 300 정도? 용적률. 요 정도 조금 더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반 아파트 분양 가능한 곳들 나머지는 공공기여로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250에서 300 수준으로 간다? 이거 사업성 생기겠습니까? 건축비 평당 얼마 8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한번 잡아보면요. 이거 1000만 원 잡고 금융 비용이 한 500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1000원, 500원 이렇게 갈게요. 1500원. 30평만 하더라도 4.5억. 근데 이 아파트들 가격이 그만큼 받쳐주진 않죠. 그만큼 받쳐주진 않습니다. 네, 노후된 곳들 살펴보시면은 가격 3억 아래쪽으로 국평 기준으로 3억 아래쪽으로 거의 많던데요. 사업이 쉽지 않겠구나.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쉽지 않겠구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10개 지역 잠깐 가지고 와봤고요. 신생아 인센티브 요거 200만 원 정도, 연간 200만 원, 3억 정도 대출 받았을 때 30년 했을 때 기존 대출보다 신생아 아이 한 명 더 신혼부부 중에서 신생아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따라서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혜택을 줍니다. 기존 노령연금은 얼마나 혜택 줍니까? 그렇게 애가 없다, 신생아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노령연금의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요거를 생각하다가 보니까요, 그래 1월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럼 전세는 누가 삽니까? 이렇게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의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이 젊은 층, 이렇게 인센티브를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그럼 전세는 누가 삽니까? 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쿠팡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매도 물량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늘어나는 날, 줄어드는 날 구분이 좀 사라졌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늘어났습니다. 39,600개. 작년 최고치는 뛰어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심하게 급격하게 늘어날 때는 주간 기준으로 1%씩 늘어났는데요. 24년도 접어들어서는 0.5% 정도씩 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은 전주 같은 날 대비 조금 줄어들었어요. 연초 대비는 조금 늘어있지만 전주 같은 날 대비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월세는 늘어있고요. 월세 차트 보십시오. 작년에 물량 많이 줄어드나 싶었는데요. 어느샌가 작년과 23년과 거의 차트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세도 정책 자금 받는 사람이나 전세 살지, 일반 사람들 생돈 물어내고 전세 살고 전세 사기 위험이니 뭐니 하면서 다 집 사라고 몰아붙였지만
주택 그 자가 소유, 자가 점유 뭐 이런 것들을 한 60% 선이 이게 이 평균이 무서운 겁니다. 이 살 사람은 정말 웬만큼 샀다. 대구 미분양도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1245건. 아직도 만건 수준. 아직도 만건 수준. 이게 타개가 안 되네요. 울산은 3000건 수준. 부산은 3000건 수준.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부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대구는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 줄어들고 있는 게 이게 진짜 100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계약금 5%만 걸면 계약률은 이거 미분양 개수에서는 빠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 입주할 때 돼가지고 집값 안 오르고 그러면 이 계약 취소할 사람들도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대다수 또 아파트들은 보면 건설사 요청으로 뭐 미공개 뭐 이런 거죠. 그 신세계 빌리브 헤리티지가 아니고 얼마 전에 공매로 넘어간 곳. 그것도 분양률 높다, 그 후분양하면서 분양률 높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더라. 공모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한 25채 분양되고 121채 이거 미분양이었더라. 이거 파급력 큽니다. 이거 공매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기존 매수자들 25분, 네, 기존 매수자들은 똑같은 그 분양가를 주고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공매로 넘겨버리고 배째라 해버렸어요. 완전히 손 털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야, 돈 다시 나도 깎아줘야지라고 이야기할 명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5명이 121명을 막아낼 수 있나요?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아무튼 공매 현황 네, 변동사항 생기는 대로 한 번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파트 거래량 84건, 1174건 1월의 거래량 치고는 작년 수준은 훨씬 뛰어넘어 버렸고 아마 제가 1500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쯤 오면 거래량이 한 75% 정도 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1500건 정도 굉장히 빠른 수준이다. 이때보다 더 빠르다. 11월의 거래량 1500건대의 거래량이 나와줬던 1500 중반대의 거래량이 나와줬던 11월 거래량보다 지금 속도가 더 빠릅니다. 중간에 설 연휴가 너무 끼어 있어가지고 좀 많은 거래량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거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1500건, 제가 1600건이라고 써놨네요. 1600건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1월의 거래량. 이렇게 집 다 사면 전세는 누가 살아주냐고요. 두산 리버더 제니스 49평형 14억, 월성 3정 그린코어 베스트 42평형이 9억 5천. 야, 그래도 놀랍습니다. 직거래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이거 이제 2년차 지났죠. 2년차 지났죠. 어차피 양도세 비과세 할 거. 가격 조금 높여도 괜찮겠죠. 근데 이런 것들 막 세금 같은 거, 세무 같은 거, 조사 같은 거 막 많이 나오고 막 속 시끄럽거든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수가 작년에 50조, 뭐 60조 이렇게 거의 그 정도로 덜 거쳤다고 하니까 어딘가에서 뜯어내려고 합니다. 네. 뭐 증여, 상속 이런 부분도 한 15년까지 추징할 그게 있죠. 15년까지 추징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가 되어야 되지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을 쓰려고 하다가 잘못하면은 꼬일 수도 있습니다. 센트럴 브리지요. 8억 9천. 아직도 10억 안 넘어갔네요. 월성 월드 메리디앙 52평형 가격 8억 6천. 자, 여기 월성동 거래는 거의 다가 이제 그때 이후로 고등학교 이전 확정되고 난 이후의 가격, 대형평형 가격들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7억 500, 월배 3정 6억 2천. 층수 높아지는 곳들 가격 6억 2천. 어제는 5억 9천, 오늘은 6억 2천. 와, 이거 힘 괜찮게 느껴지죠. 근데 거기까지다. 그 선까지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만약에 지금이 뭐 상승기였다. 그러면 막 치고 나가기에 아주 좋았겠지만 다른 지역들은 자산을 좀 갉아먹고 있는데 반해서 그나마 지켜주는 수준이니까 뭐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급등, 급락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 급등, 급락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 대형 평형들, 와, 거의 대형 평형이거든요. 가격 조금 높게 거래된다 싶으면 대형 평형들. 6억 이상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 6억에서 9억 사이 적격 대출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신생아만이 이것을 공략할 수 있는데 신생아 애 키우기도 빠듯합니다. 빠듯한데 빚을 잔뜩 내서 한다. 나라에서 꼴랑 애 하나당 연간 200만 원 그것도 5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이게 너무 적어요 이거. 최소한 노령연금 꽃배기로는 줘야지.
연간 한 1,000만 원씩 혜택은 줘야지 좀 이게 메리트가 있지. 물론 빚을 많이 내면 200만 원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예, 3억 대출 내는 게 아니고 뭐 상한선이 5억인가 그렇지 싶은데 지방 음, 대출 금액이 뭐 한 6억 정도 대출 낸다고 가정해 보면 뭐 연간 400만 원, 그 노령연금 정도 수준의 혜택을 주긴 하네요. 근데 그 빚은 누가 다 갚습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 소득의 생애 소득의 한 40% 정도 세금으로 꼬라박아야지 노후 세대를 부양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저희 집 애들도 빨리 좀 잘 커갖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어디 좀 해외로 나갔으면 싶습니다. 저 같은 나중에 늑달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노후를 책임진다고 100만 원 벌어가지고 40만 원을 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오니까 노후 세대들의 욕심이 너무 지나쳤다. 집값도 너무 좀 지나쳤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다 늙게 되니까 지금 뭐 노인들 뭐 늙은 세대 이야기하고 하지만 저도 좀 있으면 그 세대가 될 것까지 다 생각하고 합니다. 뭐 노인 비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니까. 네. 이시아폴리스 38평에 4억, 월비 아이파크 29평에 4억 천, 서안 이다음 레이크뷰 9평, 직거래로 4억 천. 여기도 좀 애매하죠. 바로 앞쪽에 그 후분양하는 1000세대 정도 되는 후분양하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선다 그러면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전세 수요고 뭐시고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오히려 더 난감해집니다. 이 한창 개발 초창기에는 얘는 맨날 많이 빠지죠. 개발 초창기만 하더라도 옆에 으쌰으쌰 올라가면 가격이 으쌰으쌰 올라가는데 입주장이 되어 버리니까 꼬이죠. 예, 버머 W 이런 것도 전세 물량 거의 한 절반 정도 나와 있나요? 전체 세대 중에서 절반 정도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는가? 그 정도로 본 것 같은데요. 주변에 전세를 너무 빨아먹어 버려요. 삼성 그린빌 3억 8천, 6억 3천까지 갔던 것이 3억 8천. 고점 대비 40%라. 가격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방송할 때 샀다 팔았다 직거래했다 취소했다 뭐 복잡한 동네였죠. 예. 3억 8천. 정말 한참 이전 수준의 가격으로 돌아와 버린 것 같습니다. 침산동 2차 쌍용리가 3억 7천. 평당 1,000만 원이면 수준이면 선택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더라. 신축을 하려 그러면 평당 거의 뭐 2천만 원씩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분위기니까요. 이건 좀 많이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 가격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요 가격대. 어디 하나 빛을 보는 지역이 있으면 어디 하나 어둠이 생기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보성은하 가격 3억 3천. 여기가 영남고 이전하게 되면 다른 쪽에 그래서 제가 어떤 부가 있을 때 이거 거의 제로섬 게임처럼 부가 있을 때 지렛대처럼 왔다 갔다 같이 올라가면 좋겠죠. 같이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오더라. 자, 이 균형을 맞추고 있던 시장에서 돈이 무장정 투입되면 이 같이 다 떠오르면 좋겠죠. 이런 시장은 지금은 기대하기 힘들더라. 정부에서 60조 대출해준다고 작년에 했던 정책 자금을 40조 수준으로 줄여버렸다. 적격 대출도 사라져버렸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으로 돈을 끌어들일 유인책은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 네, 30% 정도 하락하는 요 정도 모습이 대구의 평균적인 모습. 자, 건당 거래대금 3억 천. 자, 60조 투입되는 시장, 40조 투입되는 시장. 이 플러스 알파가 무서운데요. 돈이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플러스 알파가 더 커지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작아집니다. 플러스 알파가 더 작아져. 3억 미만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살아나지를 못하죠. 6억 이상 거래량도 이렇게 되는 현상에서 이거는 더 짜부라들지 싶어요. 더 짜부라듭니다. 더 짜부라들어요. 적격 대출이 안 되고 신생아들만이 대출 받아서 살 수 있고 다주택자들이 저거 6억 이상짜리 물건을 마음 같아서야 비싼 게 더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더 사고 싶겠지만 대출 금리 4% 중반은 각오해야 되는데요. 이거 재미없더라. 제가 어디 우연히 글을 하나 보다가 만촌자이른에 전세 월세 물량 나와 있는 거 봤는데요. 뭐 보증금 3천에 월세 1,800이던가 월세 180만 원이던가 150 5천에 150을 하든지 뭐 180을 하든지 이런 거를 본 것 같은데요. 10억짜리 물건이에요. 10억짜리 물건. 수익률이 월세를 놓았을 때 수익률이 2%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것도 월세를 놓고 뭐 잘 나가요, 월세 잘 나가요, 전세 잘 나가요, 인기 좋아요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 보니까 야 이거 은행에서 4%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 같으면 1년에 월세 입자, 전세 입자 받아가지고 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믿지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리를 해서 전월세 전환율 적용하고 남아도는 전세 물량들을 감안했을 때 썩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참 더 미래를 바라보고 폭등을 자신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가겠지만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오히려 야금야금 자산을 갉아먹는 그런 효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7건 중에서 신고가 1건 있었고요. 분양권 못 살아나죠. 네, 거래량 살아나는 듯 했지만 다시 일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좀 살아났지만 분양권 거래는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 못해요. 용산자이 제가 그냥 아파트 대구 전반의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어디 뭐 편향됨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용산자이의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뭐 대단해요 이야기하는데 분양가가 6억 6,600 수준. 자, 실거래 가격 6억 3천 수준. 마이너스 피거든요. 달사 SK뷰 요건 조합원들 물건이니까 네, 차치해두고 나머지 이 금액들 보십시오. 지금 이 경쟁률 용산자의 경쟁률 109대 1이었어요. 109대 1. 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가격이 이래요. 근데요. 청약 경쟁률 100대 1을 뚫고 당첨되는 아파트도 마이너스 P가 적용이 된다면 청약 경쟁률 1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 시장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 24년도 입주하는 아파트까지는 그나마 경쟁률 인기 있을 때 시절이었고 25년도부터는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경쟁률 아주 저조했습니다. 1대 0, 1대 1 이하의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 가격들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들도 사기 쉽지 않습니다. 사면 30년, 40년 집 하나에 그렇게 목숨 걸어야 됩니까? 폭등하는 시장이 아니라면 네, 시청 감사합니다.